섹터 내에서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8월로 넘어갑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일찍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7월달 대부분 다 나오고, 8월달 되면 이제 8월 15일 안에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을 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실적 기대될 만한 종목들, 지금 조정을 받아 있다라면 그 실적 발표까지는 실적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는 종목들은 기대감의 상승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일시적으로 한번 좋았다가 그 기대감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다음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는 그런 컨센서스라면 조정받고 내려왔을 때 차분하게 그런 것들을 매수해 가는 게 중요해요. 이 회사가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이 실적을 보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해서 얼마나 나오는가.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거의 20%에서 25%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제조업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물론 올해는 실적이 그 정도 안 나오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되었을 때 이러한 퍼포먼스를 다시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싱크머니의 이주연입니다. 2023년 7월 28일 금요일이죠. 자, 오늘 2시 한 3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서 이제 거의 마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장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주를 마감하니까 주 마감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이제 금요일 날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일단 시황부터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벤트가 굉장히 좀 크게 있었던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황, 글로벌 시황, 매크로적인 이슈, FOMC에서 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리던 말던 별 시장은 상관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어저께, 그저께 이제 증시 올라갔죠. 그리고 전일 갭을 살짝 띄웠다가 이제 내렸는데, 다우지수, 그 다음에 S&P 500, 5일선을 살짝 이탈했어요. 요거 이제 이탈 이후에 바로 회복을 하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인데, 그렇게 될지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크게 단기적으로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조정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돌파했던 이런 지지 라인들이, 지지 구간이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해도 한 요 정도 N자 하락으로 지지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우지수 같은 게 조금 하락폭이 한 2% 정도?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쉬어가는, 어차피 상승할 때도, 지수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도, 돌파를 하고, 지금 이제, 전고점, 이런 구간이죠. 35,500포인트 저항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이제 하려다가 이제 조정 한번 받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조정을 들어가느냐, 아니면 시가 상승 출발해서 그냥 5일선 회복하면서 바로 몇 날 며칠 또 상승 흐름으로 뽑아버리느냐, 다음 주 오늘 밤에 미 증시가 어떻게 움직냐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내일 아침에 만약에 갭 하락 출발해서,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미 증시가 갭 하락 출발해서 좀 음봉으로 밀린다. 그러면 다음 주는 우리나라 증시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국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K 증시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 5만 악재는 가장 빠르게 흡수를 하는 그런 증시죠. 일단 오늘 이슈는 니케이에서 뱅크 오브 재팬에서 이제 금리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약간 애매모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크게 방향을 지금 잡아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향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미국 채권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어떻게 해석이 되어서 트레이더들이 방향을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미 증시가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거고, 대만 지수 우상향 흐름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죠? 좋고,
독일 뭐 신고가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유로스톡 역시나 역사적인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상 발목을 잡았는데 중국도 지금 저점을 갖다가 좀 형성을 하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잘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딱히 글로벌 증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다? 시장은 지금 현재 작년 10월달 저점을 잡고 상승 추세에 돌입을 했고 그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추세가 상승일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조정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최근 시장 트렌드가 특정 섹터의 돈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나 2차 전지 이번 주에 굉장히 강했었죠. 이런데 돈 쏠림이 조금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해소가 되었다가 뭐 오늘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이야기 잠시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150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제가 간다고 계속 뭐 이야기를 드려왔었어요. 50만 원대 반등 나온다, 여기 돌파 나온다. 경제방송 나가서 제가 뭐 100만 원은 조금 있으면 돌파할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을 때 그때 뭐 MC들이 물어봤던 게 120만 원 간다, 동그라미 들었었고 150만 원 간다, 동그라미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요날 변동성이 컸던 날, 요날은 제가 방송에 나가서 물론 그때 저희 싱크머니에도 영상 올려놨지만 단기 조정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4월부터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조정 받았잖아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아직은 조금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간 조정을 당연히 거쳤다가 또 뭐 상승 흐름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뭐 급격한 하락이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죠? 가격적으로도 뭐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구간이었고, 일단 150만원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했던 거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금량부터 포스코홀딩스, 뭐 대부분 포스코 그룹들 끝까지 다 같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거다라고 봤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요거 보는 거는 일단 여기 급락을 했으니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거다.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살려가지고 올라간다? 글쎄요. 지금 뭐 봐서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고 기술적인 반등 5일선 정도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또 여기서 이제 좀 저점을 만들어가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100만원 단이라는 구간을 살짝 깼는데, 깼다 올렸다 하면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또, 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물론, 요렇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파동이 하나 만들어지고,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는 앞서서 이제 요 저항단을 돌파했던,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요런 구간을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요 돌파했을 때 만들어진 이 기준 자리를 지켜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보시면 이제 이 가격대까지 아예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락폭의 중심 정도 뭐 그런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다시 쌍바닥 찍고 뭐 이렇게 다지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 않겠나. 요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여기서 막 급격하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날처럼 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뭐 이렇게 뭐 쭉쭉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그림은 사실 그렇게 예상은 안 되거든요. 물론 뭐 요 돌파한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온다라면 뭐 저로의 또 매수 기회로 우리가 또 삼아 볼 수 있는 위치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 뭐 크게 이제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완만하게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일단 조금 조정기를 거치면서 완만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대장급들 대형 섹터들이 이제 뭐 크게 뭐 빠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단에서의 종목들 오늘도 뭐 괜찮게 움직이는 종목들 상당히 소형주들 안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뭐 2차 전지를 보시기보다는 물론 그 안에서도 볼만한 것들, 저점 매수를 해볼 만한 것들, 성장성이 큰 종목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좀 다른 섹터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종목들,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상향 흐름에 놓인 것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난 시간에 제가 섹터들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동차 부품 섹터들, 반도체 2차 전지 주춤하니까 바로 지금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이 반도체만 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섹터들이 순환을 돌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것들 보면 지금 현재 신고가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인데,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보면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태광, 일승, 한국카본 이런 거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섹터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이 제약바이오에서도 나쁘지 않은 좀 흐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움직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다음 주에 오늘 보면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세액 공제 30% 정부에서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컨텐츠 관련 섹터들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종목들 아직은 추세가 상승으로 저점은 잡힌 것 같은데 추세가 상승으로 돌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부품단에서의 종목들 보면 서현이화 돌파한 구간을 지켜내면서 이렇게 있고, 성우하이텍도 지금 조정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이 추세대 하단 자리로 돌파한 구간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돌려내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지금 보면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섹터 단에서는 이런 전저점 구간들을 지켜내는, 살짝 어제 증시 워낙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라 좀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그림이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동원금속도 지금 딱 지지받고 올라가야 되는 구간 살짝 이탈했다 다시 올라왔거든요. 보시면 5일선은 오늘 올라탔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섹터 내에서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8월로 넘어갑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일찍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7월달 대부분 다 나오고, 8월달 되면 이제 8월 15일 안에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을 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실적 기대될 만한 종목들, 지금 조정을 받아 있다라면 그 실적 발표까지는 실적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는 종목들은 기대감의 상승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원금속이 그런 부류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아진산업이라든지 서현이와, 자동차 부품 섹터 단에서의 그런 종목들이 꽤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재료 소멸로 이렇게 좀 빠진 것들이 있어요. HD 현대건설이라든지, HD 현대건설, HD 인프라코어라든지, 진성 TC라든지, 진성 TC는 아직 발표 안 했죠. 어쨌든 요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드리고 다음날부터 시세를 뽑았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이 일시적으로 한번 좋았다가 그 기대감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다음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는 그런 컨센서스라면 조정받고 내려왔을 때 차분하게 그런 것들을 매수해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실적이 좋은데 현대기아 자동차들도 실적이 좋은데도 빠졌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 월말에 이 2차 전지에서 공매도를 쳤다가 손실을 크게 본 외인들이 일정 부분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롱 포지션을 잡아놨던, 실적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들을 청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회사에서 안 잘릴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손실 많이 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인 하락이 나왔고, 또 2차 전지에 급격하게 빠지니까 지수를 건드려 버립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정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팩트는 뭐 저도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추정을 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제가 괜찮게 보는 종목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있죠. 그거 리뷰를 일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이제 전고점 돌파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지금 오늘 이제 장이 목요일 뭐 2차 전지 안 좋아지면서 장이 워낙에 이제 빠졌기 때문에 급격하게 밀려 내려왔는데 보면 어때요?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주체가 물량을 던지지 않았다. 일부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바로 주가를 회복시키면서 전고점 돌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이다 이야기 드렸죠. 장기 하락 추세 끝내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요 앞단의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생각하시고요. 요 종목 요대로 보유하셔서 뭐 만약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보유해가지고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고 대략 뭐 업사이드 한 10%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뭐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오늘 종가에 아마 아직 장이 저는 이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종가에 아마 요게 괜찮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종가 매수 뭐 이런 종목들 해볼 만한 위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요거 실적 좋은 것들 관심 종목으로 신성델타테크 이야기 드렸던 거, 그 다음에 그 방광암 관련해 갖고 지노믹트리 이야기를 드렸었죠. 요것도 이제 그때 이야기 드리면서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종목인데 조정 나오면 사고자라고 이야기 드렸고 지금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리는 흐름입니다. 추세를 완전히 이탈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급격하게 빠질 때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 흐름으로 잡히고 있고, 시장이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뭐 특정 섹터의 하락, 뭐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종목들이 급격한 하락에 의해서 흔들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좋은 종목들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죠? 신고가 갱신을 하고 올라갈 거로 봤는데 2차 전지 빠지니까 역시나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니까 같이 반등 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2차 전지라는 거는 뭐 그 어떤 섹터보다도 지금 명확하게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잖아요. 성장성.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게 거의 뭐그 대나 소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뭐 성장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내릴 때는 저점 매수를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생각할 게 없다라고 하면 수급적인 요인들, 이게 세력이 팔았나 안 팔았나 이런 것들 막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종목의 실적적인 부분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게 전혀 훼손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2차 전지고, 그렇다면 내려올 때는 매수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코인테크, 자회사인 탑머티리얼이 양극재 샘플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테스트 하거든요. 그게 성공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정 구간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코인테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인테크도 관심 종목에 넣어 드릴게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해 두시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저희 싱크머니 구독 좋아요만 해 두시고 제 영상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종목들을 끌고 가거나 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는 바이오 종목이었어요. 지금 지노믹트리, 그죠? 이거는 바이오고,
자, 이거는 뭡니까? 부품이에요, 부품. IT. 가전제품이니까 IT도 되고 2차 전지도 있고, 2차 전지. 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인테크는 뭡니까? 2차 전지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이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어떤 특정 섹터 하나만을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괜찮은 흐름 속에 있는 종목들을 보는 거고,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는 동원금속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서현이와나 동원금속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이제 관심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반도체 섹터에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좀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음봉이었으면 참 오늘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요게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자, 우리가 요 기사를 잠깐 보면요. 주성 엔지니어링 그 오스템 임플란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이 최규옥 회장이 자녀들까지 해서 이제 한 뭐 지분을 한 9%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게 그냥 투자로 뭐냐 일반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시간이 지나서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 지분 다툼이 추후에 발생할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소지를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지금 시가총액이 1조 한 3,500억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매출이 3,700억에서 4,000, 뭐 300억 요 정도 나오는 회사 굉장히 급격하게 뛰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 지금 1분기에 687억이니까 뭐 대략 한 3,000, 뭐 한 500억 정도? 뭐 그 정도 지금 상황으로는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조금 더 괜찮아진다라는 매출 더 나올 수 있을 거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 이 실적을 보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해서 얼마나 나오는가?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거의 20%에서 25%.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제조업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물론 올해는 실적이 그 정도 안 나오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되었을 때 이러한 퍼포먼스를 다시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부채가 많거나 뭐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고 신고가를 갱신을 하려고 하는 이런 위치에 놓여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고 반도체 섹터 단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상당히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을 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지금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신고가에서 연속성 있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을 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뭐 충분히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영업이익이 아까 전에 제가 한 1,100억, 1,200억 정도 되는데 뭐 우리 보수적으로 곱하기 10 하면 시가총액 나온다 그죠? 그럼 1,200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정 주가 수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20% 단위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거 봐보세요. 4조 뭐 이렇게 됩니다. 실적 대비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을 엄청 땡겨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반도체 섹터 단위. 그렇다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못 올라갈 이유 전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저께 이제 그 경제방송 가서 수익률 대회에서
시초가로 공략할 만한 종목 이제 레이저셀 이거 뭐 HBM 관련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이 저는 뭐 이 종목도 가겠지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단에서 한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된다라면 요거를 주성 엔지니어링을 일단 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적도 좋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살짝 보인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거래대금도 빵빵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거래대금 없이 터지는 이런 종목들 아니죠. 그래서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싱크머니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명확하게 보이실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설명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잊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